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제 나이가 45이네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을 겪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 또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45이라는 나이를 먹을 때까지 여러 시련을 통해 성장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제가 정말 잊지 못할 파란 중첩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저의 20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배움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성인이 되자마자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미용에 대한 꿈을 떨쳐낼 수 없어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생활비에 보태면서도 제 용돈을 모아서 미용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학원을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하는 만큼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미용이라는 분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저는 돈이 없어 배움을 이어가지 못할 뻔한 적이 꽤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학원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자격증은 물론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용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저의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일한 노동값에 비해 적은 월급이었지만 어찌나 값지던지 미용사로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 밑에서 일하며 10년이란 시간 동안 실력을 쌓았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도 산후조리도 없이 일에 매달렸죠. 치열하게 제 인생을 살다 보니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차리게 되는 날이 오긴 하더군요. 비록 보증금만 모아 달달이 월세를 내는 거지만 제 실력이 노력의 결실을 맺어 혼자서 가게를 이끌어 나갈 만큼 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24년 동안 미용 일을 하면서 손이 썩어라 쉬는 날도 없이 돈을 벌었어요. 미용 제품들이 아무래도 독하다 보니 많은 손님의 머리를 매일 손질해주는 저로서는 손에 상처 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처 많은 제 손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훈장 같은 느낌이라 늘 저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죠. 가끔 제 아이들이 제 손을 보고 징그럽다며 제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해도 가끔 서운할 때는 있지만 그게 상처가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만 조금만이라도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런 제게 헌신적이고 참 잘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고요. 늦게까지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을 챙길 여유가 없는 저를 위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이 아이들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도 늘 제가 손댈 것 없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집안일과 아이를 챙겨준 후에는 꼭 미용실에 나와 가게 뒷정리까지 다 해주고 하루에 수십 장씩 나오는 수건들도 다 빨아서 개어주곤 했어요.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남편 덕에 쉬는 날에도 오로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런 남편에게 늘 감사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28평대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비싸고 좋은 큰 집이 아니어도 매번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반지하에서 살며 빗물이 넘쳐 오를 일도 없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너무 행복했어요. 지분으로 따지면 제가 70%, 남편이 10%, 나머지 20%는 은행 빚이긴 했지만 20%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면 재산세부터 지방세 및 각종 세금까지 낼 것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다며
제가 그런 쪽은 무지하기도 하고 일도 바빠 다른 것들까지 관리할 시간이 없으니 본인이 대신 하겠다며 집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나중에 또 손님이 더 많아져 샵을 확장하거나 돈을 모아 미용실 건물을 사게 될 수도 있지 않냐며 그런 것을 대비해 제 명의는 살려두자고 하는 남편의 뜻을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이 집을 남편의 명의로 사게 되었어요. 집이 너무 좋고 비싼 것도 아니고 20년을 남편을 신뢰하며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기에 의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참 열심히 일할 줄만 알았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걸까요? 그 일을 의심하지 않았던 제가 어리석었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집을 남편 명의로 해준과 동시에 그동안 남편이 숨겨온 더러운 속내를 알아버렸어요.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계획대로 움직여준 저는 제 손으로 남편 놈과 그의 상간녀 신혼집을 마련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이 또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제 미용실에도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었었는데 차츰 줄기 시작했고요. 그의 일이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인 편이긴 했지만 늦게 끝나는 날에는 꼭 제게 연락을 주었고 저녁 때쯤 저 대신 집에 가서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준 후 다시 일을 가곤 했었죠. 하지만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할 때쯤부터 남편은 늦는다며 애들 밥을 챙기라고 제게 연락을 하는 횟수도 늘었고 어떤 날에는 남편이 따로 연락이 없어 아이들을 당연히 퇴근하고 챙겨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다 늦은 밤 쫄쫄 굶은 채로 저와 남편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남편이기에 요즘 일이 잘 안 되나 엄청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매일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함께 일하는 직원분과 통화를 할 때는 늘 간단한 용건만 나눈 뒤 끊었기에 그렇게 길지 않았고 또 숨어서 통화하는 일도 없었던 남편이기에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1시간이 훌쩍 넘게 통화를 하던 날 누구길래 그리도 할 말이 많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제게 함께 일하는 직원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러대는데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아, 이 남자 뭔가 있구나 싶었죠. 남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분의 아내와 가까웠어요. 조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남편이 밤마다 통화하는 사람이 그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아니라고 하니 충격이 컸죠. 제게는 늘 숨김없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좋은 건지 남편이 너무 허술했던 건지 금방 남편의 외도가 탄로나더군요. 그이는 제 미용실과 경쟁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과 바람이 나 있었어요. 더 열이 받았던 건 그 경쟁 미용실 사장은 몇 년 전 제 가게에서 일을 배웠던 직원인데 그 직원은 손님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제 뒤통수를 치고 나간 여자였죠. 같은 동네에 미용실을 차릴 계획으로 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마치 제가 손님들을 험담하는 것처럼 이간질했고 그 여자가 지어낸 말인 줄 꿈에도 모르는 손님들은 다 제 등을 돌렸어요. 저의 단골 고객까지 모조리 뺏은 후 제 가게를 그만두고 버젓이 같은 동네에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은 그런 파렴치한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실로 황당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난 지 5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리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간 뒷조사를 하면서 남편의 만행이 담긴 사진들을 남편이 앉아있는 거실 소파 앞 테이블에 툭 던졌고 이게 뭐냐고 묻는 남편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제가 던진 사진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비아냥되는 웃음을 잠시 지운 후 뻔뻔스럽게 제게 말하더군요. 참, 너도 어지간하다. 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빨리 알게 됐네. 나는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티내지 않으면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말이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꼴 보기 싫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난 게 뭐? 생각을 해봐. 너같이 살찐 여자가 어디가 끌리겠어? 능력이 엄청 좋아서 돈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면 모를까?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찐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그러게, 아프면 살이 찔 수도 있지. 이해해.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랑은 별개 아닌가? 중요한 건 내가 바람 피는 동안 당신한테 소홀한 적 있어? 나만큼 널 챙겨줬던 사람도 없을걸.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답답하다 참. 집은 고맙게 잘 받을게. 저는 그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살도 찌고 혈색도 없었어요. 거기다 우울증까지 생겨서 정말 엉망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가 꼴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플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따위 말을 하는 남편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시모에게 찾아갔어요. 하지만 모전자전이라는 말을 실감만 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게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말을 내뱉더군요. 살만 디륵디륵 쪄가지고 못생긴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 여자인 나도 불편하다. 예. 자고로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라고 했어. 네가 오죽 관리를 못하면 착한 내 아들이 그러겠냐? 어머님, 어떤 이유에서든 분류는 정당할 될 수 없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상간녀랑 같이 살 요량으로 이번에 이사한 집도 돈은 쥐꼬리만큼 보태놓고 저를 속이고 자기 명의로 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시끄러. 정당화는 내가 시키면 그만이야. 그나저나 이사한 집을 우리 아들 명의로 했니? 역시 누구 아들인지 참 옛날부터 그랬는데 걔는 스케일이 아주 남달라. 똑똑한 거지. 똑똑이요? 사기꾼이랑 다를 게 뭐예요? 가족으로 함께한 지가 자그마치 20년이에요. 애들 아빠도 어머님도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미안할 줄은 알아야죠. 너 미쳤니? 우리가 왜 너한테 미안해야 하니? 꼭 너만 그동안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뭐 가족 위해서 헌신 안 했니? 너야말로 가족으로 대접해주고 함께 살아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네 명의 집이 없는 게 뭐 우리 탓이냐? 결국 좋다고 한 건 너잖니. 그러게 네가 좀 더 열심히 돈 벌었으면 좀 좋아. 집도 한 채씩 나눠가지고 얼마나 여유롭겠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시모와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이의 불륜을 알게 된 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 해왔어요. 시모도 제게 연락해 마음 떠난 사람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면서 요즘 세상은 이혼도 흠은 아니니 하루빨리 헤어지라고 했고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부터는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조차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애들을 가게로 불러서 끼니를 챙겨줘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늘 제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요. 아이들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참을 수 없던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화를 많이 냈어요. 그 후에 전화를 끊으면 수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스스로가 저를 바닥으로 내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뒤로는 한동안 남편이 찾아와 이혼 얘기만 꺼내면 저는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상간녀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저의 가게로 찾아와 저를 인격적으로 모욕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장사는 잘 되나 몰라. 단골도 다 끊긴 마당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누구는 뭐 여기에 오고 싶어 왔는 줄 알아? 그러게. 오빠가 이혼하자고 좋게 얘기할 때 흔쾌히 수락했으면 좋잖아. 참 웃기죠.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살뜰히 챙기던 남자가 그렇게 쉽게 나한테 넘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좀 이쁘게 가꾸면서 지냈으면 뺏길 일도 없을 텐데. 이건 다 사장님 잘못이에요. 이 무식한 여자야.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더러운 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길. 예정을 생각해서 좋게 풀어보려고 찾아왔더니 뭐? 더러워? 여자가 아닌 멧돼지 들짐승 같은 게?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동네에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할 거야. 남의 남자 뺏은 더러운 년아. 두고 봐. 다 소문낼 거니까 알아서 해. 누가 내년 따위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아냐고. 당신이나 가고 단단히 해. 이혼 절대 못 해주니까 기대도 하지 마. 그렇게 상간녀와 저는 한참을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어요. 천만 다행인 건 그날 오후에 잡혀있던 예약이 펑크가 나 가게에 손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중에 남편이 상간녀를 찾으러 제 가게에 찾아온 후에야 몸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옆에 서서 저의 편을 들어주던 남자가 외간 여자 옆에 서서 제게 상간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고 재차 말했고,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곧 미용실 문 닫을 준비나 하라며 눈에 가득 도끼가 오른 채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홧김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제 미용실은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한순간의 말이에요. 남편과 상간녀는 어떤 여자를 사주했고 그 여자는 손님으로 위장해서 저희 가게에 머리를 하겠다며 찾아왔어요. 감히 의심이나 했겠어요? 손님이 그 사람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손님의 머리까지 왔다 갔다 하며 신경을 써야 했는데 이 사주받은 여자가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용 제품에 이상한 걸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약으로 손님들의 머리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그 제품을 쓴 손님들의 머리가 전부 다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유일하게 사주를 받은 그 여자만 멀쩡했는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 사람이 저지른 만행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가게에 있는 CCTV에 그 어떤 수상한 모습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필 그 여자가 앉아있는 위치가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 속도로 소문이 퍼져 미용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피해를 입은 손님들 모두에게 소송까지 당하며 동시에 남편 놈도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혼 소송을 걸어와 저는 정말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었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손해배상을 한 후 저는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 후로 1년 넘게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고요. 친정집에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다툰 뒤 거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친정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사는 모습은 열악하고 거기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꾸준히 호르몬 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약 살 돈도 병원 갈 돈도 없으니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네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어느 날 저의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쫄딱 망해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기각당해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고 있었는데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말이죠. 새엄마가 정말 못되게 굴어서 숨도 못 쉴 만큼 지옥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딸이 그날이어서 여성용품을 사야 해 새엄마인 상간녀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신발 깔창을 주며 그걸로 해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통증도 느낄 만큼요. 저는 당장 딸을 불러 20만 원어치의 여성용품을 사주며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고 딸과 약속했어요.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더라고요.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 정말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살부터 빼자고 마음먹었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외모 지상주의가 심해지다 보니 뚱뚱한 사람은 취직도 잘 안 될 뿐더러 무시하는 경향까지 다분해 돈을 벌기 전에 살을 빼는 게 옳은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살을 뺄래도 내 몸 하나 쉴 곳 없는 처지에 헬스장 다닐 돈도 없어 무작정 굶어가며 하루에 6시간씩 운동장을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찜질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차곡차곡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죠. 아르바이트의 절반은 운동과 갑상선 치료를 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하면서부터 PT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운동에 대한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운동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트레이너 선생님과 헬스장 사장님도 저보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1등을 하면 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혜택이라는 말이 그렇게 달콤한 건 줄 난생 처음 알았어요. 저는 더욱 미친 듯이 운동했고 운 좋게 피트니스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상품으로는 그 대회를 스폰하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자연스레 홍보도 되니 그런 상품을 내건 것이었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처음으로 성형외과를 가보았어요. 이 좋은 계기로 얼굴을 싹 갈아엎었어요. 회복까지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붕대를 풀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싹 바뀌어 있었어요. 붕대를 풀고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시겁했어요. 거울에 비춘 제 모습에서 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싹 바뀌었거든요. 가깝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도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모습에 힘입어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그의 상간녀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어요. 제 첫 계획은 상간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직원이 되기. 성형한 얼굴을 하고 그 여자의 미용실로 찾아갔어요.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제 경력을 이야기하고 일을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복수라는 계획에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저는 이곳에 취직하려고 핸드폰 번호부터 이름까지 싹 개명을 한 상태였으니까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하고 지내던 딸에겐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잠시 요양을 간다고 다 나아서 다시 연락을 한다고 미리 말을 해두었고요. 자주 갔던 만큼 상간녀는 제게 신뢰라는 게 조금씩 생기는 듯 보였어요. 몇 차례 장난스럽게 거절하던 상간녀도 알겠다면서 알바가 못 나오게 될 때마다 일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을 한 거라면 이제 복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 가끔이었지만 상간녀 미용실에서 일할 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 저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더군요. 직원이 되어 매일 그것과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녁마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전 남편이 혹여라도 저를 알아볼까 엄청 조마조마했고 제 이력서라도 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제 이력서는 상간녀만 보고 제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20년 넘짓 같이 산 전처인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아무 의심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저는 그걸 노렸던 건데 막상 못 알아본다는 걸 느끼는 순간 가슴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다 제 계획에 있던 스토리였기에 저는 복수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미련은 남지 않았어요. 남을 수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제 뒤통수를 휘갈겼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아빠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잘나지만 마음이 울렁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이 파렴치한 연놈의 손에 자라게 할 수 없으니 하루빨리 복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매일같이 전 남편을 마주치는 그 순간마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덜 떨어진 전 남편에게 대놓고 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정말 쉽게 저에게 넘어오더군요. 전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술 한잔 하자, 드라이브 한번 가자는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죠. 저는 밥이랑 드라이브는 됐고 술이나 한잔 마시자고 연락을 했고 전 남편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오더군요.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자를 저는 뭘 믿고 살아왔던 걸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도착한 곳은 룸이 있는 참치집이었어요. 흥이 올라 부어라 마셔라 하던 전 남편은 만취를 했고 저는 그놈과 포옹하고 손잡고 있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죠. 그리고 그걸 핸드폰 배경 사진으로 해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상간녀가 볼 수 있도록요. 다음날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핸드폰 좀 가져다 달라고 하여 상간녀가 눈치채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 혼자 얼굴이 시뻘개져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대놓고 전 남편이랑 상간녀랑 셋이 만나게 되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상간녀는 그럴 때마다 표정 관리를 못하더군요. 쌤통이다 싶었죠. 하루는 상간녀가 세미나로 미용실을 비워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파마를 해줄 테니 미용실로 오라고 연락했고 그놈은 연락을 받자마자 튀어왔는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도 무슨 낌새라도 챘는지 아무 소리 없이 미용실을 덮쳤고 저랑 전 남편이 시시덕거리고 서로 스킨십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멍청한 전 남편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 같다며 왜 이렇게 친숙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더 많이 당기고 더 금방 마음을 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 전처인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하는데 진짜 한심했네요. 그러던 중 이런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상간녀가 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겠구나 직감했죠.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상간녀는 눈이 뒤집혀져 제 머리채를 잡아챘고 자기 남편을 꼬셨다며 덤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호리호리하기만 한 상간녀보다 근육도 다부졌기 때문에 상간녀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감히 제 몸에 손대는 꼴을 지켜볼 생각은 없으니까요. 제게 넘어올 대로 넘어온 전 남편도 되려 상간녀를 제재하며 왜 이러냐고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 단지 머리를 손질받는 중이었다며 저를 두둔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자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붙들고 죽는다고 고함을 쳤어요. 왜냐고요? 제가 전 남편 파마약에 섞지 말아야 할 제품을 섞어서 발라놨으니까요. 예전에 전 남편 놈과 상간년이 사람을 사주해 제 미용실을 망하게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해주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저는 전 남편도 머리를 전부 다 빠지게 만들 심상이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방방 뛰는 전 남편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왜?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니들이 몇 년 전에 내 미용실에다 했던 짓이었잖아. 테러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대가품 해줬을 뿐인데. 기억 안 나, 빛나 아빠?
그리고 이 상간녀나? 너 정체가 뭐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이름도 연락처도 얼굴도 모두 다른데 어떻게 네가 언니라는 거야? 너 빛나 엄마가 사주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야? 빛나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빛나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희년 멍청한 줄만 알았는데 영악하기가 이를 데 없구만. 역시나 전남편놈과 상간녀가 저를 망하게 한 주범인걸. 우습게도 전남편이 다 불더군요. 물론 저는 이 상황에 대비해 혹시 몰라 녹음을 다 하고 있었고요. 제 말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전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가 자신의 전초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사주받은 거냐고 소리쳤고, 상간녀 몰래 저랑 놀아날 계획을 아주 거하게 세웠던 전남편은 돈이 궁핍해 이런 걸 받아들인 거냐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돈은 자기가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제 앞에서 저를 욕하더군요. 진짜 저인 줄 끝까지 모르고요. 저는 이들에게 제가 전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어요. 너 내 미용실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애인이 찾아와서 한 말 기억하니? 나는 아직 기억이 나는데. 네가 뭔데 내 애를 가지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없애러 가자니까 이거였지 아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언니랑 나만의 비밀인데. 그리고 당신 남자 구실은 잘하니? 밤마다 남자 구실 못해서 1년 넘게 병원 다녀놓고 전현 앞에서는 괜찮았나 봐. 기운이 넘쳤으니까 바람도 피고 세장가 갔을 거 아니야? 저는 말을 마친 후 개명 확인서를 전남편의 얼굴에 던졌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으니 제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여다본 순간 전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상간녀는 전남편의 손에 있는 확인서를 뺏어들어 살펴본 후 믿을 수 없다고 발악을 하며 제가 건넸던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 전남편에게 그간 제 딸이 상간녀에게 당해 힘들어했던 것을 다 이야기했고, 아빠 자격 없으니 애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신신당부하고 상간녀의 미용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는 그 년놈들이 언성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남편이 이혼하자며 난리치는 소리까지 말이죠. 그 후로 상간녀와 전남편은 이혼을 하네 별거를 하네 마네 하며 매일이 전쟁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부부싸움을 서슴지 않았고요. 제 아이들이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찾아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는 그들이 싸우던 말던 양육권 소송을 걸었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필사적으로 저와 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한 말들은 정말 엄마인 제가 듣기에 너무 화나고 용납이 안 되는 말들이었어요. 상간녀가 전 남편이 있을 때만 평범한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만 먹는 날이면 큰 대접에 수돗물 2그릇만 떠서 주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먹는 건 밥알 한 톨도 아깝다는 거였죠. 또 아이들은 한 방에서 같이 지냈는데 상간녀가 단 한 번도 청소를 해준 적이 없을 뿐더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를 할래도 자신의 집에 있는 청소기나 휴지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은 손으로 먼지를 쓸어 모아서 집 밖에 나가서 버렸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씻는 건 수도세가 아깝다며 무조건 3일에 한 번만 씻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여름에도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은 마냥 애들이 씻는 걸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고 엄청 잔소리를 했던 적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 밑에서 도대체 남편은 뭘 했던 걸까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돌아왔고 드디어 아이들도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화목한 일상을 보낸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별거를 하다가 상간녀가 바람이 났다더군요.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정기간 중이라고 말이에요. 자신이 겪어보니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겠더라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 수 없을 만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받아주라고 요구하더군요. 함께하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겠다나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어 그 자리에서 당장 내치고 싶었지만 엄마라는 위치가 제 감정으로만 행동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아빠기에 자식들의 의견까지도 고려해야 하나 싶었는데 되려 아이들은 먼저 같이 살기 싫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 아빠로서의 신임을 이미 잃은 지 오래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 전 남편은 그런 아이들에게 싹싹 빌며 그래도 자신이 아빠라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첫째 딸 빛나는 그런 전 남편의 말에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날들을 보내게 만든 것이 아빠라고 이야기했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아이들에게까지 거부를 당한 후에야 자신의 미련했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후로는 가끔 애들에게 안부 문자 정도만 할 뿐 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동네이다 보니 상간녀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왔어요. 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절대 안 된다며 버텨놓고 별거를 하자마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상대는 자신이 지내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새 애인이 생기자마자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참 신기한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정말 되나 봅니다. 상간녀가 새로 만나게 된 남자는 사실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 흉내를 내며 여자 등쳐먹는 사기꾼이었고 상간녀는 그것도 모른 채 그 남자에게 홀라당 빠져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자신의 재산인 미용실 상가 명의를 바람난 남자에게 넘겨주었고 그걸 받자마자 남자는 상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도망쳐버렸다고 해요. 상간녀는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일자리도 잃어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는 후 술에 의지를 했는지 한참을 동네를 술에 취해 활보하던 모습을 지인들이 많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술이 떡이 된 채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제게 친한 척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자신이 제게 못되게 굴어서 이제야 벌을 받나 보다고 저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었냐고 이제야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어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힘든 일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푸념하며 이야기하는데 바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상간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 충격에 뱃속의 아이까지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상간녀는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너무 퍼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용실 일이 끝나고 나면 프리랜서로 트레이너 일도 하고 있어요. 이 피트니스 대회가 제게 기회이자 너무도 소중한 동아줄 같은 존재였고 저를 몇 번이나 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한층 더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직업들이라 더욱 제게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제 아이들도 이런 저를 멋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어 더없이 행복하게 일해요. 제 지인들에게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면 지인들은 제게 피트니스 대회가 좋은 기회일지라도 제가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기회를 붙잡은 것이니 다 제 결실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겪은 이 일이 제가 아닌 남의 일이었다면 저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이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겪어보니 이제야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순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 제가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을 안일하게 살지 않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생 선배로서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은 좋거나 좋지 않는 것이나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것 또한 배웠네요. 내 아이들은 저보다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예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도 모두 값진 기회를 잡는 행운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